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요즘 미국과 한국의 증시 흐름이 완전히 갈렸습니다. 제가 글로벌 증시가 폭락했었던 8월 5일 블랙 먼데이 기준으로 표기를 해드렸는데요. 미국 증시는 그 이후 20% 가까이 상승하면서 쭉 오르고 있습니다만 한국의 코스피는 이와 반대로 횡보하는 척 하더니 최근 몇 주간 주르르 흘러내리면서 8월 5일 블랙 먼데이 부근까지 주가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참으로 참담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한국 경제에 대해 여러 악재가 있지만 최근에 터진 악재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면서 이에 대한 저의 생각과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것들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12월 3일이었습니다.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고 대한민국 국회에 군인들이 난입하는 사건이 발생해버렸습니다. 계엄이라는 말이 매우 낯설 수도 있겠는데요. 계엄의 사전적 의미는 이어갔습니다. 전쟁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 그 지역 내의 행정권 또는 사법권을 군대의 권력하로 이관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 제도입니다. 과거에 6.25 전쟁 때 4.19 혁명, 5.16 군사정변 이럴 때 계엄령이 발동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나 비상사태가 터졌을 때에만 계엄령이 선포됐었는데요. 이번에 이와 비슷한 일이 터졌던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과거에 계엄령이 선포되었을 때 이때 당시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계엄령을 도대체 왜 선포했는지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 나왔던 포고문이 공개되었는데요. 포고문 내용이 더 충격적입니다.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있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 선동을 금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라고 해요. 군대의 통제를 받는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에 반발하여 파업, 태업, 집회행위 이것들도 금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의사 이야기가 나와요. 의사들은 모두 48시간 이내에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에 계엄법에 의해서 처단된다고 합니다. 처단이란 말이 매우 무섭게 들리는데요. 그러니까 파업 중인 의사들 너네 복귀하지 않으면 엄청난 벌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계엄령에 갑자기 의사가 등장하는 것을 봐서 평소에 윤석열 대통령이 의사를 엄청 싫어했다. 이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의사 때문에 계엄령을 선포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리고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그리고 이러한 포고령을 위반하면은 계엄법 제14조에 의해서 처단된다고 합니다. 정말 처단이란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네요. 만약에 국회의원에 의해서 계엄령이 바로 해제되지 않았다면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대한민국이 군사정권 이후 40년간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는데 그 태엽을 다시 뒤로 감아버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는데 지장 없잖아. 어쩌라고. 그런데 저는 이것을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한 자유롭게 표현하고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아왔었는데요. 만약에 계엄령이 해제되지 않았다면 저는 이 영상을 찍을 수도 없었을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은 이 영상뿐만 아니라 뉴스, 유튜브 모든 것이 금지된 상태에서 학교나 회사만 왔다 갔다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변에는 군인들이 쫙 깔려있는 상황에서요. 우리가 하늘에 있는 공기를 자유롭게 마시고 숨쉬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는 자유라는 것을 편하게 누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공기처럼요. 그런데 이것이 사라질 수 있었던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제2, 제3의 계엄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 일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경제적으로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요즘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 이탈이 매우 심각합니다. 이것은 코스피 현물 시장의 매매 동향이 정리된 것인데요. 8월부터 지금까지 외국인은 코스피 현물 시장에서 2조 원어치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어요. 계엄령이 12월 3일 밤에 선포되었죠. 계엄령이 선포되기 직전 12월 3일 시장에서 외국인은 코스피를 5,600억 정도 순매수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대규모로 한국 주식에 대해 외국인 순매수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계엄령 선포 이후 다시 그들이 순매도로 돌아서면서 계엄령 선포 다음 날에는 4,000억, 다다음 날에는 3,200억, 다다음 날에는 2,800억 순매도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계엄령이 선포되기 직전에 외국인들은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한국 주식 너무 내렸네. 2,500포인트 이하면 조금 싼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외국인이 발을 살짝 담궜는데 아 뜨거 아직 아니야.
계엄령이 선포되었네? 도망가자. 그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었던 게 계엄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께서 뒷다리 잡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번 사건은 한국 경제의 뒷다리를 제대로 잡는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차하면 군인들이 돌아다닐 수 있는데 어떤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할 수 있을까요? 요즘 한국의 반도체 경쟁력이 꺾이고 있고 중국에게 여러 분야의 1등을 다 뺏기는 중인데요. 정치적인 측면에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뒷다리만 잡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환율의 뒷다리도 제대로 잡았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 부근에서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겨우겨우 1,400원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환율이 계엄령 선포 이후 1,400원을 훌쩍 넘겨버렸습니다. 그래서 계엄령 직후 기자회견 자리에서 찍힌 이창용 총재의 사진인데요. 완전히 넋이 나가 있습니다. 아, 내가 1,400원 잡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거 한 방에 날아가 버리네? 이제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기자분들도 이거 어떡하지?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표정을 짓는 것 같기도 해 보이고요. 그리고 계엄령 선포로 인해서 한국 증시가 매우 출렁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비정례 RP 매입을 시작해서 단기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담보 삼아서 돈을 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RP 매매로 11조 원 정도를 공급했다고 해요. 굳이 쓰지 않아도 될 돈을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돈을 썼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 돈을 다른 쪽 민생을 살리는 데 썼었다면 더욱더 큰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요? 참으로 개탄스러울 일입니다.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계엄령이니 뭐니 이런 것을 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주요 기업들이 하나 둘씩 해외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힘을 합쳐서 이것을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 요즘 롯데그룹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관련 회사들을 하나 둘씩 매각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롯데 측에서 롯데 렌탈을 1.6조 원에 매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기업에 매각한 건 아니에요. 어피너티라는 홍콩계 사모펀드에 매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모펀드는 어떻게 할까요? 앞으로 이 사모펀드는 롯데렌탈을 무럭무럭 키워서 더 비싼 금액에 다른 회사에 이 회사를 팔겠죠. 어피너티라는 회사가 이것을 사들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손을 써서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줘서 이것을 국내 기업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약간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겠죠. 정부에서는 지금 이런 것들을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지금까지는 여당, 야당 서로 싸우면서 이런 것들에 신경을 쓰지 못했고요. 이번 계엄령 선포 이후로는 탄핵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더욱더 신경 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2001년, 2002년에 나왔었던 기사예요. 하이닉스, 마이크론 협상 타결임박. 이거 뭔가 이상해 보이죠? 그때 당시 하이닉스가 완전 망했어요. 그래서 미국 반도체 회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것을 꿀꺽 집어 삼키려고 했었던 사건입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완전히 매각된 것 같아요. 하이닉스 반도체 메모리 부분 매각이 사실상 타결됨에 따라 그동안 우리 경제에 짐이 됐던 하이닉스 문제가 중요한 전기를 맞게 됐다. 이거 완전히 매각됐다는 소식이죠. 최대 쟁점인 가격 문제의 의견 일치를 봄으로써 협상이 사실상 타결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그런데 그 이후 이사회에서 이것을 부결시키면서 마이크론에게 다행히 넘어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때 마이크론에게 하이닉스가 넘어갔었다면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훨씬 더 안 좋았었겠죠. HBM을 글로벌리 유일하게 양산하면서 그나마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 되고 있는 하이닉스인데요. 만약에 이때 마이크론에게 팔렸었다면 이런 것을 보지 못했겠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마이크론에게 매각되었던 것을 막았던 것도 채권단의 역할도 있었겠지만 정부의 역할도 무시하지 못할 거라 봅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8월 30일자 신문에서 미 행정부가 하이닉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을 경고하고 나섰다는 내용과 함께 하이닉스에 대한 채권단과 한국 정부의 부당 지원을 소개했다고 해요. 솔직히 제가 이때 당시에 경제에 큰 관심이 없어서 사건의 내막을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한국 정부의 입김도 작용했을 거라 봅니다. 만약에 지금 정부였다면 하이닉스 매각되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상대당을 때려잡아야 돼. 난 이게 더 중요해. 이런 것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쉬워하는 것은 지금 서로 싸울 때가 아닙니다. 서로 힘을 합쳐서 경제 개발에 힘써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한국도 밸류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배당도 확대해야 되고 기업 지배 구조도 개선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당분간 물 건너갈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이 밸류업 신경 쓸 땐가요? 일단 탄핵부터 하고 보자. 이 생각을 먼저 하면서 밸류업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탄핵이 빠르게 진행된다면 그 다음에 밸류업이 진행될 것으로는 보이고요. 이것은 글로벌 파운드리 회사의 시장 점유율을 나타낸 것인데요. 1등은 역시 TSMC입니다. TSMC는 점유율을 꾸준히 높이고 있어요. 올해 2분기와 3분기 점유율만 비교해 보겠습니다. TSMC는 점유율이 1.6%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보세요. 점유율이 오히려 2.2% 감소했죠? 3등인 중국 회사 SMIC를 보면은 점유율이 0.3%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 추세로 가다가는 한국의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계속 떨어지고요. 중국의 SMIC의 점유율은 계속 오를 것으로 보여요. 그렇게 되면 빠르면 2025년, 늦어도 2026년에는 2등과 3등의 자리가 바뀌지 않을까요? 중국은 막대한 보조금에 기반하여 빠르게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그렇지 못하고 있죠? 지금 반도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당, 야당 싸움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하루빨리 정신 차려서 한국 경제를 일으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세계 3대 신용평가사들이 일제히 경고를 하고 있어요. 한국의 정치 리스크가 장기화되면 하방 위험이 증가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정치 리스크가 장기화되면 너네들 추가적인 신용 등급 하향도 나타날 수 있어. 현재 한국의 신용 펀더멘탈은 건재하지만 앞으로 이러한 리스크가 지속되면 이러한 건재함을 보장하지 못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빨리 이러한 사태가 해결되어서 글로벌리 한국의 경제가 치고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